엄마, 전데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여기서 한 2주 수업했는데 아무래도 기술이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퇴원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얘기한 건 알아요. 근데 그래서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진짜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환경이랑 선생님하고 수업은 좋은 건 맞는데요. 자습 시간이랑 인강 보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엄마도 아시다시피 저 과탐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과탐 공부할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여기서는. 그렇긴 하지만 근데 1년 동안 이렇게 하면 성적이 오를 것 같지 않고요. 밖에서 인강 보고 독서다해서 이번에 진짜 열심히 공부할게요, 엄마. 아, 그리고 또 룸메이트 중에 한 명이 코를 심하게 골아서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요. 지금 견딜만 한데 나중에 공부하는데 조금 방해받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거기서 군대 얘기가 왜 나와요? 정말 여기서 계속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이러다 우리 수능 만점 엄마 책임지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정말로 중요하고 궁금하지만 막상 꺼내기 껄끄러운 이야기를 함께할 강남대성 기숙학원 상담선생님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당신이 학원을 그만두려는 8가지 이유라는 다소 도발적인 내용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학부형님이 계신다면 선생님 맞아요. 작년에 우리 애가 이 핑계를 대면서 제 속으로 얼마나 속썩였는지 몰라요. 라고 동감해 주신 분도 계실 거고, 반면에 학생 여러분들은 이 짜증나게 이런 거 왜 알려주는 거야? 또 다른 핑계거리 찾아야 돼? 라고 한탄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재수라는 중요한 시점에 있고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큰 얼굴을 보시기 전에 통화 내용을 들으셨을 거예요. 다소 좀 내용이 과격했죠? 기숙학원에서 수업을 시작하고 나면 실제로 이루어진 통화 내용을 각색해서 재현한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기숙학원이 개강하고 나서 이러한 통화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 기숙생활이 정말로 힘들다는 걸 우리가 얼뜻 알 수가 있을 거고,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니까 같이 깊게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그리고 학생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학원을 그만두려는 8가지 이유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불만사항은 크게는 2가지고 세부적으로는 8가지가 있을 겁니다. 생활과 관련된 불만사항은 우리가 통합형 학원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상담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아예 코 고는 거 있잖아요. 리드미컬하게 골아주면 이제는 적응이 돼서 잘만한데 무호흡증인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요. 얘네들이 코를 골다 갑자기 코를 안 골면 제가 깨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하느라고 잠을 못 자요, 선생님.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새벽에 우연찮게 깼는데 옆을 보니까 룸메가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입으로 미적분문제를 막 풀다가 저를 딱 쳐다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서 자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서 잠을 못 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이런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꽤 무서운 상황을 이렇게 무섭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황들은 어떠한 형태의 기숙학원에도 항상 발생되는 상황들입니다. 따라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대체 방법을 해결해주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서 학생들의 생활 환경을 도와주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물론 집에서처럼 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번째, 생활과 관련해서 2번째 불만사항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외부 생활과의 단절을 정말로 불만사항을 많이 얘기하세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거는 인정하더라고요. 선생님, 기숙학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제가 인정하겠는데 TV도 못 보고 컴퓨터도 못 하고 인터넷도 못 하고 SNS도 못 하고 술, 담배 못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짜증나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진행하다가 학생들이 너무 지쳐 보이면 저도 드라마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죠. 촬영하는 시점에 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기는 한데, 얘들아 우리 얘에서 서울 의대 보내야 되는데 얘한테 큰일이 생겼어. 막 이런 얘기를 하거나,
얘들아, 박보검님하고 송혜님이 드디어 키스했어. 막 이런 얘기를 학생들에게 합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 스포하지 마세요. 나중에 정주행해야 돼요. 이렇게 리액션을 취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 계속 얘기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격하게 리액션을 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얼마만큼 외부와 단절돼서 생활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번 냉정히 따져봐요. 과연 외부 생활과 단절되는 것이 내 수능 생활을 망치는 요인이 될 건지, 아니면 내 수능 생활에 도움이 될 건지를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성은 이미 어느 게 옳은 거라고 답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활과 관련된 불만사항 세 번째,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건데, 그건 아마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만사항, 스트레스일 겁니다. 사이가 나쁜 친구는 당연하고, 심지어 룸메이트,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절친이나 베프,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들과 뭔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인간관계가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좀 거칠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막장 드라마를 학원에서 그대로 실사판으로 볼 수 있을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건 따로 저희가 시간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해결책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재수할 때 인간관계는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매정하게 들릴 텐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옆에 있는 단짝과 룸메이트와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달콤하고 도움이 되고 마음이 위안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그게 나중에 차후가 되게 되면은 내가 내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할 때 방해 요소가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한 부탁이고 매정하게 들리겠지만, 재수는 외롭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마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학습과 관련된 불만사항을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우리가 재수를 할 때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높은 수준의 선생님과 수업의 질, 그리고 두 번째, 양적이 아니라 질적인 자습 시간의 확보와 환경을 들 수 있을 거예요. 재수에 성공하신 누구라도 성공 후기를 보면 이 두 가지 내용은 반드시 언급이 될 거고, 그리고 누구도 그거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강남대성 기숙을 포함한 강남대성을 다니는 학생들은 수업과 선생님들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는 비록 직업이 선생님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처럼 성적표를 받습니다. 그것도 1년에 무려 4번의 성적표를 받아요. 놀라셨죠? 물론 짐작하고 계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강남대성을 다니는 재원생이 주체가 돼서 선생님들에 대한 설문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피드백을 선생님한테 전달을 해주고,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반영하셔서 차후 교재나 또는 강의에 계속해서 반영하셔서 본인의 강의를 업그레이드하려고 노력하세요. 물론 저 같은 랄라리 강사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선생님께서 부단히 노력을 하시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담을 할 때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불만사항은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자습 시간이 적다고 너무나 많이 고민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선생님, 기숙이 시간 활용 효율성의 끝판왕이라면서요. 근데 자습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학생들이 그 상담을 왔을 때 저도 의아해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정말로 열심히 치열하게 했습니다. 학생들 불러서 상담도 해보고 학생들의 생활 패턴도 확인을 해보고 하니까 나름대로 답이 보이더라고요. 자,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재수를 할 때 참 복잡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재수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번 수능날을 상기해 봐요. 국어 시험을 봤을 때 그 충격. 그죠? 또 특정 과목은 1등급 컷이 만점이라는 얘기를 듣고 얻게 되는 상실감, 허탈함. 그리고 기뻐야 되는 졸업식이 됐는데 막상 친구를 만났을 때 대학교 입결에 따라 학생들끼리 느끼는 그 미묘한 감정들. 이런 걸 복합적으로 가슴속에 담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재수를 시작합니다. 재수를 시작하면서 내가 비싼 돈 내고 재수하니까 이번엔 내가 재수 기필코 성공할 거야.
내가 EBS 다 문제 씹어먹고 교재 다 숙제하고 코피 터지게 공부해서 성공할 거야. 이렇게 굳은 각오를 갖고 시작합니다. 물론 과거를 반성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이러한 생각들과 감정들이 우리를 오류에 빠지게 합니다. 그 오류가 뭐냐면 바로 과욕이라는 오류에 빠지게 돼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학생분들이 과목당 계획을 짤 때 무려 5가지 계획을 짭니다. 어떻게 짤까요? 첫 번째, 기본 개념서. 두 번째, 기출문제집. 그리고 세 번째, 학원의 수업과 숙제. 그리고 네 번째, 인강의 수업과 숙제. 그리고 다섯 번째, EBS. 또 그 EBS의 변형 문제. 또 유명하신 선생님들의 봉투형 문제. 이 5가지 계획을 한 과목당 짜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수능 몇 과목 보죠? 최소 5과목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학습 플랜에는 몇 가지 계획이 담겨야 되죠? 무려 25가지 이상의 계획이 잡히게 됩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25가지 계획을 짰어요. 그럼 계획 짜는 거 쉬울까요?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심지어 짰다 할지라도 나의 에너지와 집중력을 25분의 1로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훌륭한 학원 선생님들의 수업, 그 훌륭한 인강 선생님들의 수업, 그리고 그 훌륭한 문제집들의 문제를 공부하고 얻게 되는 이득이 정말로 줄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그거지만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학생들이 애시당초 사람이 할 수 없는 계획을 짜고 그것이 통학형이든 기숙형이든 독재형이든 어떤 형태의 학원이 되든지 간에 자기가 짤 수 없는 계획을 짜놓고 꼴랑 1, 2주 실천해봤는데 실천해봤지만 불가능하던 걸 직시해서 내려와서 제 앞에서 펑펑 우는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자습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손해는 손해보대로 보고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낭비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힘든 재수를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강조를 했으면 여러분 벌써 감이 오죠? 그럼 우리 수능을 성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되나요? 맞습니다. 가능하면 단순화시켜서 그거를 1년 동안 무자비하게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셔야 돼요. 학원에 등록을 하셨으면 특히 우리 기숙에 등록을 하셨으면 우리 기숙에서 제시해주는 커리큘럼, 교재, 숙제를 나의 메인 학습 플랜의 메인으로 잡아두시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과목들 또는 부분들을 훌륭하신 인강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오프라인상의 선생님들의 특강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그리고 9월 달까지는 계획을 단순화해서 책을 달달달달달 암기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냐? 제가 종이를 탁 던져주고 야 차례부터 끝까지 한번 네가 정리해봐. 글쎄 여러분들이 싹싹싹 써가지고 탁 쓰고 그리고 이해가 되는 정도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언제까지? 9월 평가원 전후까지. 그럼 선생님 다른 애들은 문제집 막 이만큼 써놓고 OX 써놓고 오답 노트 막 환장하게 이쁘게 만들고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니까요. 왜? 겉핥기하고 지나간 거니까. 여러분들이 9월 달에 여러분이 공부할 교재를 최소화시켜서 그거를 달달달 외우고 이해가 되는 정도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9월 달 이후에 이제 딴 문제집 좀 풀어볼까 해서 딴 문제집을 딱 받고 피는 순간 그 문제집을 3일 안에 독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 여러분 느끼겠죠. 뭐지? 내가 이 책을 3일 만에 풀었어? 의아해하면서 또 다른 책으로 갑니다. 또 다른 책을 딱 피니까 이 책은 이틀밖에 안 되게 돼요. 다시 한번 결론 지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계획을 단순화시켜서 그거를 집요하고 꾸준하게 수능 때까지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속된 말로 저는 강남대성 기숙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기숙 문화를 보면 참 씁쓸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입시 문화의 기형적 문화 또는 안 좋은 모습의 일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곳에서 여러분 앞으로 미래를 위해 1년 정도 시간을 투자하는 건 정말 값어치 있는 투자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운동선수분들이나 아니면 학자분들도 보면 어떤 일정 기간 정말 혹독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셨고 실제로 그걸 경험하신 다음에 엄청난 상승의 효과를 얻으신 분들이 대단히 많으실 거예요. 길고 힘든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